안녕하십니까. 청구인 측 대리인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행위 역시 국헌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다음에 5가지 국헌문란 행위가 소추 사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 행위. 두 번째, 국회 봉쇄 및 침입 행위. 세 번째, 군 병력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 및 압수 행위. 네 번째, 계엄 포고령 선포 행위. 다섯 번째, 법관들에 대한 체포 구금 지시 행위. 피청구인은 우리 국민이 가까스로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50년 이전으로 후퇴시켰습니다. 그는 민주공화국을 배신하였습니다. 그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남긴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갈등과 혼란 역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상처를 치유하고 법치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합니다. 국내 국외의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의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붕괴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붕괴될 위험성이 매우 큰 비상사태라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상계엄은 정말 없었다.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비상계엄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체포된 적 없고 유혈사태 한 건 나지 않았고 국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로 인해서 국론 분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적이 있었지만 그 분론을 일으킨 것이 누군가? 꼭 그게 우리의 책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도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엄은 아시겠지만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적인 계엄을 갖다가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국민들이 계엄이라 그러면은 총 쏘고 탱크도 밀려오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겁을 먹었는데 아마 앞으로 계엄 선포되면 국민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다친 사람 하나 없으니까요. 체포는커녕 선거 방식에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그냥 펴서 넣는 게 중국하고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펴서 넣으니까 우리 거에 펴서난 종이가 나오니까 이게 왜 펴졌냐 선관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원상복구 용지랍니다. 원상복구 용지란 것은 발명된 적이 없는 종이고 만약에 이게 발명됐으면 노벨상을 탔을 거라는 그게 과학자의 얘기입니다. 그 무한 비행기 추락 사건 이재명 대표가 급히 추진한 사업이라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예비비 축소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피해 변상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의 예비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상을 하고서 이렇게 깎으신 건지. 이어서 수명 재판관이셨던 정영식 재판관께서 쟁점 정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시에 국방부 장관에는 김영현이 작성을 했고 그리고 피청구인이 몇 자 수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면 피청구인 측은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에 피청구인이 포고령을 확인한 것은 맞다 그런 거죠? 그 취지는 맞는데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관여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 내용은 김영현 장관 증인 신문을 통해서 정확히 서면에 그렇게 써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김영현 증인을 물어본 후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십니까? 예. 이 사건 포고령은 그 표현과 달리 국회나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 방한국가적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죠? 그러면 이 사건 포고령으로 막으려고 했던 국회나 지방의회의 방한국가적인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 포고령에 관련해서는 그 지금 이 답변서에서 그 말씀드리는 것은 포고령 자체가 그 계엄 그 구체적인 포고령의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그 포고령이 작성된 거라든지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증인신문이나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서면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고 네.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 방한국가적인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서면에 기재를 하셔서 그러면은 도대체 국회나 지방의회의 방한국가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냐 막으려고 했던 그거를 밝혀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포고령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그 자체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하고자 포고령이 지금 그 포고령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신다는 거고, 다만 그 목적이 국회 해산이나 기능마비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는 것이죠. 병력을 투입한 거. 그 병력 투입한 것은 이제 질서 유지로.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서면에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쓰셔서 그러면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네. 그러면 추가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서나 답변서에 예. 보충 설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써낸 내용에 네.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도 네. 서면으로 보충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쟁점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 지금 직무 정지된 기간을 짧게 해야 될 사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저희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국가인데 대통령의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 못합니까?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난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때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